안녕하세요.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전가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이해와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떤 평가 요소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지, 평가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평가 평가 요소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에서 공동연구해서 제시하고 실제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실제 평가되는 지표나 활용되는 점을 상이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추세는 면접을 축소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2024 대입부터는 전형에서 활용되는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일하다는 점인데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이 적어진 반면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또 그 활동 안에서 다양한 역량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개 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크게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평가 요소는 세부 평가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학생들의 성적표에서 볼 수 있는 등급, 원점수, 이수 과목, 이수자수, 평균과 표준 편차,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통해서 교과 추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업 태도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 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런 학업 태도로 이어지게 되겠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탐구활동, 실험활동, 독서활동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력은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구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학생들이 어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했는지, 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공 관련 이수 노력은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통해서 과목 선택의 적절성, 이수 과목 수, 그 다음에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 추가 노력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 관련 이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 양적 측면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런 과목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도 함께 고려를 하는데요.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의 개인적인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이는 자기 주도적인 탐색 과정과 높은 학습 태도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른 선택 과목을 무조건적으로 전문교과나 심화교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습 위계에 따라 학생에게 맞는 난이도와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할 학업 성취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할 때에는 과목별 석차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석차 등급을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석차 등급이 전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1등급을 받았을 때와 수강자 수 50명일 때 3등급을 받았을 때, 즉 이수자 수와 전체적인 성취도를 함께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진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 역량을 확장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키워나갔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예술체육 분야에서 역시 문화적 소양과 신체적인 능력 향상 정도도 함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성, 리더십 등의 항목으로 평가되어집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수업 내 다양한 학습 활동,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는 학교 생활 속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또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성실성과 규칙성 역시 학급 구성원으로서 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통해서 책임감을 다하고 자신의 의무를 함으로써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리더십 항목은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여하고 독려하고 조율한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른 전형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들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대학생활 중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평가 요소는 각각의 대학별로 다른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의 4가지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대학별로 전형별 평가 요소 및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3가지 항목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하고 있고 각각의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평가 요소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3가지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과 평가되는 주요한 사항 역시 동국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간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전형 지원에 참고해야 합니다. 동국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요소가 실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3학년 진로활동에서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의 근간이 되는 운송조건 체계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을 넓히고자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또 이 탐구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정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의 노력으로부터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2학년 자율활동에서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또래 강의를 통해서 친구들과 학습 자료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기초학업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학년 진로 활동에 화학과 연구원의 주인공을 하는 자전적 소설을 씀으로써 역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환경 프로젝트 활동에서 자율탐구를 진행하거나 지구과학 시간 등 교과 시간에서 확장하고 심화되는 활동으로 이어짐으로써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전공 적합성, 그리고 전공에 대한 학업적인 역량 측면까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학생으로부터 전공 관련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교과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보면 영작문 활동이라는 교과 활동 안에서 텔로미어라는 생명과학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더 나아가서 도서나 문헌 등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 역량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대학별 평가 요소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시문 및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